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상하이 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여긴 중국에 혹여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주 삼엄하게 심사를 하는 곳이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웅성웅성 순찰대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뭐냐고? 자, 이날 심사대에서 문제가 된 인물은 미국 시카고에서 출발해 막 상하이에 도착한 한 승객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의 그는 허레이라는 남성의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권을 딱 본 직원은 금세 이상함을 눈치챘죠. 누가 봐도 사진과 외모가 너무 달랐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곧장 그는 체포됩니다. 성까지 바꿔가면서 중국에 들어오려던 그녀의 진짜 이름은 천단레이였습니다. 천단레이는 금세 사정을 털어놨어요. 사실 이 허레이라는 남성은 내 친구고 나는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셔서 급히 중국에 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 여권을 빌린 겁니다. 라고 아주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죠. 근데 이마저 황당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권의 주인 허레이 그리고 이 천단레이는 혼인한 관계였어요. 부부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여권을 들고 여기 중국에 온 거예요? 이것 좀 뭔가 수상하죠. 그로부터 4일이 지난 2005년 8월 30일, 이번엔 미국 인디애나주의 도시 라피엣에서 한 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됩니다. 동네 야외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서 있는데 며칠 전부터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난다는 거였어요. 즉각 경찰이 출동해서 차량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 3개가 꽁꽁 묶인 채 들어있습니다. 차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막 주변엔 기분 나쁜 악취가 진동을 했고요. 경찰이 즉각 문을 개방하고 문제 봉투를 열자 그건 토막난 사체였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28살이던 중국 남성 허레이. 네, 천단레이의 남편이죠. 그런데요, 이 죽은 남성 허레이, 그는 사실 자국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던 엘리트 출신입니다. 중국 초인류 대학으로 인정받는 칭화대 출신이었고요. 당시 그 미국 라피엣에 있는 명문 퍼듀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사건이 터지고 경찰은 즉각 허레이의 주변을 수소문했고 마침 며칠 전에 그의 아내가 미국을 아예 떠나서 중국으로 갔다는 걸 확인합니다. 천단레이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죠. 혹시나 몰라 정리하자면 지금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고 용의자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튀어버린 상황이에요. 문제의 천단레이, 이 프로필을 좀 살펴보면요. 그녀 또한 남편 허레이와 마찬가지로 명문 칭화대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수재였다고 해요. 대입 당시에 쓰촨성 지역의 전체 수능 응시자 77만 명 가운데 5등을 했을 정도니까요. 원체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대학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조용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그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 좀 한다, 머리 좋다 라는 축에 속했는데 막상 그 똑똑한 애들이 다 모이는 명문대에 와서 보니까 사실 중국 전역에서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이 아닌 거야. 그녀의 자존감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그로 인해 우울하고 또 외로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학교 3학년이 된 어느 날 천단레이의 삶에 작은 빛이 비추어요. 교양 수업을 받던 중에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에게 연필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이걸 계기로 이름도 묻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허레이였고요. 허레이는 천단레이가 좀 내성적이었잖아요. 그것과 달리 아주 활발한 성격에 또 푸근한 미소를 갖고 있는 따뜻한 남성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수업을 학기 내내 들으면서 점차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때 사실 천단레이한테는 자기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통했는지 허레이도 천단레이의 되게 귀여운 외모, 또 지식이 많고 똑똑하잖아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고요. 그렇게 둘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모든 건 행복 그 자체였어요.
인생 처음 남자친구라는 존재를 갖게 되면서 행복을 만끽했죠. 하지만 머지않아 그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때 이후 천단 레이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는 내성적이고 좀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지도 교수님한테까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렇게 무례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좀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툭하면 싸우고 다투고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천단 레이가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이 학교에 있는 건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미국으로 가서 석사 학위를 따기로 결정하죠. 사실 이 결정에는 허레이와의 관계도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자,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즉, 졸업이라는 건 곧 이별을 의미합니다. 남자친구 허레이, 성격도 좋아, 친구도 많아. 혹시 졸업하고 이별하면 다른 여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단 레이가 떠올랐던 게 만약 우리 둘이 같이 미국 유학을 간다면 어떨까? 그럼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 타지에서 우리 둘만 딱 붙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녀가 허레이한테 미국 유학을 제안해요. 근데 다행히 이 두 사람이 다 머리가 좋고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허레이 역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면 나도 기꺼이 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2001년 1월 천단 레이는 퍼듀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보장받으며 먼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머리 진짜 좋았나 봐요. 하지만 학생 비자를 좀 빨리 받은 그녀와 달리 허레이의 비자 발급이 자꾸만 늦어졌어요. 그럼 천단 레이는 어때요? 너무 불안하잖아. 혹시 이러다가 일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허레이를 남편 신분으로 자기가 초청하기로 결정해요. 그렇게 되면 급히 혼인신고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둘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요. 비자가 나오면서 같은 해 11월 허레이 역시 미국행에 오르게 됐죠. 그 또한 마찬가지로 퍼듀 대학의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게 중국 엘리트 부부가 미국 생활을 새로 시작한 건데 과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시 미국에 있던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소문난 인꼬 부부였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죠. 같이 집에 살죠. 부부니까. 장을 볼 때나 동네 공원에 갈 때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였다고 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 부부는 정말 완전 껌딱지구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고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 허레이는 워낙 친화력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금세 자기만의 지인들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반면 아내 천단 레이는 이 대학원 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또 막 화가 폭발하더니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중국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도교수가 나서가지고 막 달래고 상담도 해주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거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다.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우울하다. 의지하고자 했죠. 근데 남편이 좀 T였던 것 같아요. 무작정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이건 네가 좀 무리했던 것 같아. 야, 이건 네가 선을 좀 넘은 거지. 이러면서 상대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점점 천단 레이는 이게 섭섭함이 쌓여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곧이어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2003년 1월 천단 레이가 유학 온 지 약 2년쯤 됐을 무렵인데 그 당시에 지도 교수님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연구팀에서 배제당했고요. 아니 이러면 힘들게 유학 와가지고 지금 졸업마저 못하게 생긴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이때 남편 허레이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온갖 인맥을 동원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 교수까지 연결해주죠. 그 결과 가까스로 석사를 마쳤고 바로 이어서 박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외톨이는 어디 가나 외톨이죠. 연구를 혼자서 끙끙 준비하니까 점점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왜 집에 없어? 어디 간 거야? 내가 집에 왔는데 왜 없냐고. 와, 빨리 와야지. 거의 편집증적으로 남편에게 집착했어요. 하루하루 그 강도가 심해지면서 남편이 나가는 모임들까지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어느 순간 내 남편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 뻗어갔죠. 부부싸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어요. 근데 그게 처음엔 말다툼이었는데 이 천단레이가 화에 대한 좀 이슈가 있잖아요. 점점 과격해지더니 남편의 뺨을 때리거나 막 핥히는 거에 다반사입니다. 특히나 그녀는 남편의 입에서 헤어짐, 이혼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한 번은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툼이 또 생겼는데 참다 못한 허레이가 이럴 거면 정말 이혼해 하고 그 이혼이라는 금주어를 내뱉은 거예요. 그러자 천단레이가 막 극도로 흥분합니다. 네가 감히 이혼을 언급해? 하면서 같이 죽자면서 운전하던 핸들을 확 꺾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차가 나무에 그대로 곤두박질 쳤죠. 다행히도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은 정말 얼마나 시급했을까요? 아내의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는 남편한테 각서를 써달라고 해요. 그 내용은 1번 나는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않는다. 2번 나는 아내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 3번 나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그 천단레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별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사실 여기엔 그녀의 가정사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단레이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약간 남편한테 자격지심이 있었고요. 이게 곧 의부증으로 발전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나 대신에 더 잘난 여자랑 바람 피우겠지? 바람 필 거야. 분명할 거야. 이런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결국 엄마는 아빠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몰래 일하는 대학교에 찾아가서 여자 동료와 같이 산책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가서 뺨을 때렸어요. 남편도 질려버렸죠. 그래서 이혼하자 하면 엄마가 막 식칼 들고 자해 소동 벌이고 천단레이는 이 모습을 고스란히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딸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딸인 천단레이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혼이 죽음만큼이나 공포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천단레이의 머릿속은요 이미 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있었어요. 집착, 의심을 넘어서 허레이가 나를 이용한 거다 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이 미국에 오기 위해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함이라고. 사실 자기가 제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랑 같이 산다라는 막 망상에 꼬리를 잇는 거예요. 이거 왠지 엄마의 길을 좀 따라가는 것 같죠? 그러던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날 가까운 중국인들 부부가 모여가지고 저녁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 남편 허레이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말실수를 해요.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언제든지 이혼 환영이야. 이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누가 듣든지 간에 좀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아내인데 말이에요. 천단레이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분노가 치밀었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로맨틱하고 또 그 야릇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남편을 약간 유혹하는 그런 눈치죠. 그러다 순간 여보, 영화 원초적 본능 알지? 우리 그거 따라해보자 라고 갑작스럽게 제안합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준비한 천을 가져와가지고 남편 눈을 가리고 준비해둔 수갑을 손에 채웁니다.
남편도 막 당황하죠. 아니, 당신 이런 거 언제 준비했어? 막 하는 거예요. 이때 천단 레이는 악마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준비물, 시퍼런 칼을 뽑아들더니 눈을 가리고 수갑이 채워져 있는 남편, 그의 가슴에 그대로 내리꽂아버립니다. 남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죠. 그리고 가슴에선 피가 솟구쳤고요. 천단레이에 따르면 그제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울면서 이제 911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긴급 수술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만 다행으로 남편이 목숨을 건져요. 칼이 심장을 피해갔던 거죠. 천단레이는 바로 경찰에 체포됐고요. 이건 범죄가 명백하니까요. 즉각 그녀는 대학원에서 제명당했고 여권을 뺏긴 채 구금당하게 되는데요. 와, 이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 있는 허레이 가족과 지인들은 당장 이혼하라고 막 손살이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 허레이의 행보가 뜻밖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천단레이를 위해서 하나로 한 500만 원이 넘는 보석금 지불하고 빼와요. 그리고 변호사까지 고용해 줍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래 경찰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천단레이로서는 어쨌든 감옥에서 나왔지만 더 이상 허레이와 함께 있을 수는 없었죠. 사실 남편은 어느 정도 결과를 좀 예측하고 마지막 호의를 베푼 것 같기도 해요. 보석금으로 빼내줬지만 결국 재판을 받아야 할 테고 대학원도 제명됐고 그러면 마지막은 중국으로 추방이거든요.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2005년 8월 천단레이의 미국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돌입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얘기 재산이며 집이며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잠시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풀고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거든요. 8월 19일 두 사람은 저녁부터 이혼 문제를 두고 또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제 거의 한풀 꺾여가지고 잠에 들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 6시 아내 천단레이가 자고 있던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래요. 앞으로 우리 사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 너무 황당해요. 어젯밤에 다 싸우고 이혼하기로 한 건데 이걸 아침에 새벽부터 깨워서 날 또 물어. 이제 우리 끝이다. 이혼을 좀 받아들여라. 이러면서 짜증스럽게 돌아 눕게 됩니다. 이때 천단레이가 남편의 등을 한참이나 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서 서랍장으로 가더니 거기서 미리 사둔 권총 한 자루를 꺼내듭니다. 탕!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정말 섬뜩한 파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천단레이는 남편의 시신을 집에 두고 그 옆에서 무려 7일간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울부짖고 슬퍼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 이놈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 맞다 내가 죽인 거지? 하면서 막 오락가락해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시신이 부패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냉장고에 넣기엔 왜소한 그녀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며칠에 걸쳐서 허레이의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해요.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았죠. 그리고 외진 주차장에 차체로 유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이 범죄가 발각될 거란 걸요. 그리고는 황당하게도 남편의 여권을 들고 자국인 중국으로 도망친 거죠. 자, 그런데요, 천단레이는 자기가 중국으로 온 게 절대 도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요. 남편을 잃고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허레이와 데이트했던 장소들을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돌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돌아버리겠죠. 하지만 이미 여권은 압수당한 터라 남편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머리 자르고 남성인 척 입국했지만 그 얄팍한 꼼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천단레이가 입국했을 당시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허레이의 부모였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 지금 어디니? 라고 막 물었죠. 그랬더니 이때 천단레이가 아주 그 싸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는 그날 그녀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2006년 9월 재판은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참고로 중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건 미국이지만 중국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건 범죄자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고, 글쎄요. 중국은 형벌에 있어 워낙 가혹하니까 사형을 받을까 싶기도 했죠. 네, 예상대로 천단레이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2년의 집행유예가 내려져요. 완전 반전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중국에서 있는 어떤 형벌의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형을 받긴 했지만 2년간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 사형 대신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사실상 중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사건 관련 자료가 죄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도 증인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허술하게 판결이 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후 천단레이는 몇 번의 재판을 거쳤고 추가 감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참 운도 좋죠? 아니면 중국이 좀 초엘리트 출신이다 해서 봐준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녀는 약 20년의 복역을 마치고 내년인 2025년 11월 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면서 많은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범인이 사형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엘리트 출신이다라는 점이 뭔가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또 지속적으로 그녀가 나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죽인 거다 라고 진술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또 어느 정도 중국 판사의 감정을 좀 말랑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유가족은 얼마나 억울해요. 말도 안 되죠. 그녀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살인입니다. 2025년에 출소하는 천단레이.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요. 감옥에서 나가면 영어 번역가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이토록 가증스럽고 얄밉게 느껴지긴 처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